안녕하세요. 유니콘 스토어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기업 사이버 보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을 소재로 한 1992년 개봉 영화 스니커즈에는 세상은 더 이상 무기나 에너지, 돈으로 움직이지 않고 0과 1로 된 데이터에 있는 작은 비트들에 의해서 움직이며 누가 더 많은 총탄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정보를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력에 기반한 영화 속의 대사에 불과했던 생각들은 지금 시대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 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끌고 가거나 핵탄두를 날리지 않고 PC 몇 대만으로 지구 반대편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언제나 발생했지만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PC에 저장한 데이터가 잠기거나 계정이 해킹당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위협은 주로 기업이나 기관을 노려 정보를 유출하는 첩보 형태이거나 이를 이용해서 피해 기업이나 경쟁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일상과는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소도시에 위치한 수처리 시설에서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해 인근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를 100배 이상 높게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킹을 통해 식수를 양잿물로 만든 것입니다. 다행히 원격에서 근무하던 시설 운영자가 이를 조기에 발견해 차단해 실제 테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는 사회 기반 시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5월에는 미국 최대 규모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중지된 것이 아니라 하루 250만 배럴을 운반하는 송유관 관리 시스템까지 정지됐습니다. 이 사고로 미국 동부 지역의 연료 공급이 수일간 중단됐으며 유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홈이 일상에 쓰이면서 사이버 공격 역시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월패드 해킹 사고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건은 지난 10월 중순 홍콩의 한 해킹 포럼에서 한국 아파트 17만 가구의 영상을 촬영했다는 게시물을 통해서 알려졌고 11월 중순에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과 정보를 유출한 아파트의 목록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민감한 사생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안 시장은 통상 대형 보안 사고가 터진 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안은 해외 업체보다 자국 업체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서 미국 내 보안 산업의 성장 수혜를 입으려면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투자자로서 미국 시장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대처가 적극적이며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며 앞으로 한국의 유망한 사이버 보안 기업도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간 기업 및 연방정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강화를 목표로 국가 사이버 안보 증진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애플,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정보기술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소집하고 사이버 보안 문제 향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 부분이 핵심 인프라 시설 대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 이후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인력 양성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향후 5년 동안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100억 달러, 약 11조 6,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억 달러, 약 23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정부 기관들의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사이버 보안 훈련 파트너십 확대 등에 1억 5천만 달러, 약 1,7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보안은 업체별로 특화된 분야가 있고 기술을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TF를 통한 분산 투자로 보안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의 수혜를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요 ETF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기업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사 포티넷, 주요 제품은 방화벽이며 포춘 100대 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머신러닝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는 방화벽을 제공하는 회사로 미국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약 150개 나라의 7만 7천 개사에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실제로 포춘 100에 드는 기업 중에 85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입니다. 2011년 창립 후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고 매년 70에서 9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 보고서에 의하면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조직,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려는 조직,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 등 전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G스케일러는 기업용 트래픽, 웹 트래픽 분야의 보안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물리적 보안 장치가 아닌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ETF들의 투자 비중 1순위인 기업인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타입니다. 모바일 아이디 인증 서비스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나이키, 나스닥 증권거래소, 어도비 등의 만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이버 보안 부분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안전함을 위해, 생존을 위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자로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떠한 불편함과 어려움의 시기에도 투자자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해 비대면 시장에 투자 기회가 열렸고 모든 것이 빠르게 디지털되어가는 시기에 사이버 범죄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 보안 시장의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믿음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온 선물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긍정을 선택해 나간다면 항상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투자자가 되길 원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